네, 청와대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와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총파업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수요일에 총파업에 들어가게 됐는데 파업에 들어간 배경,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고 계신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11월 21일 이제 하루 해서 저희들이 집회를 하고 16만 명 정도가 참가했고요. 집회는 전국적으로 한 4만 명 정도가 이제 집회를 참여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됐다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을 보다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에게 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들이고요.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최근 이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서는 국제사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아이로 협약 비준과 관련된 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 그리고 이제 저희가 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들을 좀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파업에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저지가 핵심 아젠다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하시는 건지 시청자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탄력근로제 반대 이유의 첫 번째 이유로 항상 드는 것이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냐면 지난 2월에 그 개정된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실근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아주 좀 대단히 유의미한 그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주 40시간 그리고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제. 그리고 현재 그런데 이것이 탄력근로제가 현행 3개월로 돼 있는데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릴 경우 이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인력 충원이나 아니면 장시간 노동에서 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되거나 아니면 과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일례로 만일 이제 노동시간 단축에 아직 해당되지 않는 좀 몇 년 더 뒤에 해당되는 그 현장에서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주 80시간까지 일이 가능하게 하는 건데 주 80시간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시간이라고 토요일도 8시간을 일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6개월로 늘렸을 경우에는 3개월 연속 근무를 할 수가 있고 뒤에 3개월을 또 줄여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만일 이 아주 추운 겨울이라던가 그리고 또 아주 더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사실상 배견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과로, 그다음에 장시간 노동, 그리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일 탄력근로 기간제를 확대하게 되면 실질 또 임금도 좀 삭감되는 것으로 저희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이 몰릴 때도 있고 아예 없을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 보면 장점도 사실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일이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쉴 때는 쉬자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사실 기계를 바라보는 것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동일시해서 그렇습니다. 기계는 집중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돌렸다가 일정 시간 동안 쉴 수 있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집중력이 떨어져서 산업재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하는 업종들이 각 산업 부분에도 일정 정도 있으면 그걸 충분히 조사를 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게 우선이고 인력 충원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법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면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난 2월에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될 때 2022년까지 이것에 대한 안을 마련하자라고 했는데 실노동시간 단축 안 되고 탄력근로 확대만 먼저 나오니까 지금 논의가 거꾸로 된 거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12월 1일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민중대회도 예정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15년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죠. 이때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가지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3년 뒤에. 2015년 그리고 2016년도도 민중총궐기 그때 이제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촛불
항쟁이 이제 한참 있었던 와중이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다시 올해에 다시 이제 그 민중 대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특히 이번 정기국회가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정기국회에는 사실 개혁 입법이 거의 논의되지 못했고 해서 이번에 그 정부의 개혁 입법 또는 각 사회 진영에서 제출하고 있는 개혁 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결과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노사관계법에 대한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뭐 쌀값이나 각종 이런 제도 그리고 또 철거민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재 그 철거를 좀 무작스럽게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제한하거나 아니면은 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각종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때에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계각층이 모여서 국회를 상대로 한 12월 1일에 집회를 갖게 됐습니다. 저희가 혼자 모셨기 때문에 다른 쪽의 입장을 대신해서 제가 좀 여쭤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좀 양해를 말씀드리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민주노총이 지금 분위기로는 대화보다는 투쟁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동안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한 10여 년 기간 동안에 민주노총에 대한 공세나 아니면은 일방적인 이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이제 저항을 해온 거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단순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분들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좀 틀린 정책이 있다라면 저희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겠다 이제 이렇게 한 것의 연장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민주노총이 된 대표자가 된 이후부터는 대화와 우리 교섭 이런 것들을 병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경제사회 노동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도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전신인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해서 각종 소위원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사회적 대화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좀 노동자들 내지는 노동계 의견을 좀 적절히 수렴할 의사가 있다라면 저희는 지금도 반드시 대화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경사노위에 아직까지는 참여를 하지 않고 계신데 추후에 그러면 참여를 고려해볼 검토해보실 의향도 있으시다는 거네요. 당연하고요. 저희가 지난 대의원 한 달 전에 있었던 대의원 대회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을 짓기로 했는데 그 대의원 대회가 성원 부족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여 여부를 결정을 못했던 거고 저희가 2달 뒤에 또 정기대의원대회가 있습니다. 내년 그래서 1월에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이제 기다려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의사타진도 했는데 그런 게 좀 안 돼서 조금 경사노위 출범이 저희들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만 내년 1월에 저희 정기대의원들을 통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경사노위 공의위원들 논의에서 주요 주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던 그 ILO 협약 비준과 관련된 부분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 부분이 어찌 보면 민노총이 주장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경사노위에 함께 참여해서 대화로 더 풀어갈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로서 이렇게 재편을 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를 해서 그 법안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그 법안을 만들고 시행령까지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의사전달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들 그리고 경제사회 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그 위원회에 저희도 다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들의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일부 수용된 부분들은 대단히 유의미한 부분이고 저희들 의견이 수렴돼서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나 아니면 헌법이 보장된 이 노동 3권에 있어서의 좀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어쨌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근데 노동계의 흐름을 쭉 보면요. 현 정부하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의 관계가 조금씩 좀 갈대골이 생기는 분위기던데 왜 이런 흐름이 좀 펼쳐지고 있다고 보세요? 첫 번째는 기대한 만큼에 대한 실망감 이게 좀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제 노동계와 관련해서는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 존중이라고 하는 말이 참 크게 다가왔거든요. 저희들에겐. 이제 그래서 최저임금, 그다음에 이제 각종 노사관계법의 개정, 그리고 이제 ILO 협약 비준,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는 이제 멈춰 있거나 아니면 최저임금처럼 공약 이행을 포기한다거나 그리고 다시 또 노동시간은 단축됐는데 그것을 또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논의를 전격적으로 또 여야정이 밀어붙인다거나 좀 이러므로 인해서 대단히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좀 깊고 실망감이 좀 높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뭐 청와대 비서실장 뭐 아니면 여야 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이런 분들의 또 발언이 좀 많이 또 좀 자극도 좀 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사실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 귀족 노조를 넘어서는 황제 노조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유성기업 간부 폭행과 관련된 사건도 있다 보니까 뭐 좀 조폭 노조가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이야기 나오는 것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유성기업 이 노조 폭행 사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희들 뭐 어떠한 그 상황이든지 간에 그렇게 이 폭력 그리고 충돌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11월 들어서 11월 10일 날은 6만 명, 그리고 11월 21일은 4만 명, 또 12월 1일은 또 그거보다 조금 적겠습니다만 뭐 2만에서 3만 정도가 모이는데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여서 집회를 해도 평화롭게 모두 끝났고요. 서울에서 모였던 집회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했던 집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주장들을 좀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이제 그 과정에서 충돌은 어쨌든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없도록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평화롭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그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충돌 과정에서의 부분들은 아마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은 뭐 일어나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조원의 뭐 개인적인 일탈 행동이다라고도 보시는 건가요? 네, 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어쨌든 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보도가 나간 직후에 자체적으로 또 어쨌든 좀 조사나 이런 것들이 현재 또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이 앞으로 대정부 투쟁 그리고 대화 참여 어떤 방향으로 해 가실 계획이신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뭐 귀족, 황제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런 뭐 상황이나 우리 내부의 저기 부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미 민주노총 조합원이 100만 가량을 가고 있는데 3분의 1 가량이 비정규직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노동 3권도 제대로 없는 전교조 공무원들 같은 경우가 어떤 주요 조직들인데 노동 3권이 없는 데를 귀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다만 저희들은 이 시대적 과제를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특히 노동 존중과 소득주도 성장의 이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개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또 좀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비판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의 비판과 함께 더불어서 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좀 중요한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들은 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